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사정상 수업을 같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랑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다 살펴봤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금속결합하고 결합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세기들 비교를 하고, 자, 시간이 되면은 이 뒤쪽 112쪽에 있는 자, 결합의 극성도 조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공유결합 물질들 중에서 공유결합의 원자 결정하고 분자 결정의 예들을 봤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분자 결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원자 결정, 즉 공유 결정 몇 가지만 예를 외우라 그랬었죠.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석영 있었어요. 자, 석영은 다이아몬드랑 비슷한 삼연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 창의 활동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지 108쪽입니다. 자, 일상생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을 자, 아래에서 나눠보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제습제 있습니다. 얘는 왜 글씨가? 자, 제습제는 우리 물 먹는 하마,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우리가 염화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염화칼슘, 앞쪽에 금속, 비금속이야. 그럼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다?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손소독제 아침마다 여러분들 열심히 소독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에탄올이라는 게 들어있어. 그 에탄올은 C2H5OH겠지. 자, 탄소, 수소, 산소, 수소가 모두 다 비금속만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그치, 얘는 공유결합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당연히 분자 결정이겠죠. 자, 유리세정제는 비슷한 손소독제랑 성분이 비슷한데 좀 더 우리 손소독제는 피부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순한 걸 사용하고, 유리세정제는 세정력이 더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죠. 자, 메탄올은 CH3OH. 마찬가지로 그 비금속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도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공유결합 물질들은 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봤고, 자, 여기 탄소 동소체들이 아까 나와 있는데, 이 탄소 동소체는 얘기했어. 흑연의 층상 구조를 한 층을 살짝 뗀 것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그래핀을 둥그렇게 말아준 모양이 바로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자, 공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플로렌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와 탄소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결정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전자들이 하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준 거.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금속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내가 자꾸 뭔가를 잘못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금속결합은 우리가 배웠던 결합의 세 종류, 공유결합, 이온결합 중에서 이제 마지막 금속결합이 되게 될 거죠. 자, 이 금속결합은 이온결합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치?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면 당연히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만에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해서 그러나 이렇게 글씨들이 이상한 게 써질까요? 자, 금속결합이 형성되는 원리. 자, 이 금속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 당연히 금속과 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결합이 되는 거라 그랬어. 자, 금속 원소와 자, 금속 원자끼리 사이의 결합인데, 금속들은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 그치? 적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대부분 원자과 전자를 버리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들이 있었는데, 금속끼리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전자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전자를 잃고는 싶어. 근데 누군가 가져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 근저리 어딘가에다가 버려놔요.
근데 그 전자가 내 주위를 서성일 뿐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약간 양이온이 되거든. 근데 그 양이온 주위에 전자들이 떠돌아다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금속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 사이가 만들어지는데 금속 원자는 자, 양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어.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어. 그럼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반발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안 되지. 그치? 근데 이런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서 바깥으로 전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져가지를 못하면은 그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그랬어. 그럼 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전자들이 주위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 금속 양이온 사이에 반발력을 얼른 요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너네 자꾸 반발력 생기지 않게끔 이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얘네들이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 요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들이 버려진 거야. 금속 원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금속 원자가 내놓은 원자가 전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원자가 전자가 떠나지 못하고 금속 양이온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여줘. 그래서 자, 금속 양이온 사이의 반발력을 상쇄시켜서 결합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 자유전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금속과 금속 원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금속 결합은 모두 다 그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금속의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온 결합을 보게 되면 이온 결합은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결합이 돼 있다 그랬었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모양하고 요런 모양이 같이 나와. 요거를 그냥 언뜻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온 결합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자, 절대 요거 두 개가 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금속 이온 결합들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덩치가 좀 크게 만들어져. 근데 자, 금속 결합 같은 것들은 자유전자들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책에 보면은 이거를 전자 바다 모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단 말이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이 금속 결합 물질들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금속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금속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유전자들이 어떤 금속이 자유전자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금속의 종류마다 달라지겠지. 어떤 금속은 전자 하나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두 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1족 원소들은요, 전자를 하나만 내놓을 거야. 그럼 자유전자들이 하나씩 돌아다니는 거고, 2족 원소들은 두 개를 내놔서 두 개씩이 막 돌아다닐 거고. 그래서 자유전자를 몇 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합력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금속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금속 결정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금속 결정 물질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가장 금속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닌다라 그랬어. 그래서 요 금속 결정의 특징은요, 어떤 금속 결합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유전자 때문에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자유전자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성질들이 다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알고 있듯이 전기전도성 한번 보자. 자, 이 전기전도성,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를 옮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옮겨주는 이온이 있든가, 그렇지? 아니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금속 결합 자체는 벌써 결합해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자유전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자, 고체 상태가 되든 그대로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든, 액체가 됐다고 자유전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고체와 액체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금속들은 수용액 상태가 잘 안 만들어져요. 물에 녹지 않아. 그치? 그래서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렸어. 자유전자들을. 자, 그럼 자유전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 갑자기 전기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최고로 한번 볼까요? 자, 금속 결합의 전자바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자유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치? 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고야, 상태에서 전자가 어느 한쪽 방향을 향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을 아무렇게나 막 향하고 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해줘서, 자, 플러스극 마이너스 전극 연결해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반대 성질이 있는 것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극 쪽을 향해서 직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한쪽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전자를 이동시켜 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 극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 그렇다면 자, 여기는 플러스 양이온 있잖아. 금속 양이온들은 그러면 자기랑 반대 성질이 되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쪽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가운데는 텅 비어버리겠네? 아무것도 없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는요,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전극을 꽂아줬다. 그러면 왜 그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까? 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있어. 여기에 전극을 꽂아주게 되면은요.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들이 서로 반대극적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 양이온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 극적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온 결합일 때였었어. 자, 근데 금속 결합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쪽을 향해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금속 양이온들은 이동할까 안 할까?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아요.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에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지만 금속 양이온들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열 전도성. 자, 우리 금속들은 대부분 열을 굉장히 빨리빨리 전달한다라고 알고 있지. 그치? 자, 우리가 열을 전달하려면 어떤 이렇게 물질들 알갱이가 있다고 가정해줘 보자. 자, 이쪽 가장자리를 내가 가열을 해줘. 그러면 대부분들은 얘가 먼저 제일 더워지겠지. 자, 빨갛게 데워진 상태에서 열이 여기로 전달돼서 여기가 또 더워지게 되고 또 여기가 더워지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금속 결합들은 누가 존재한다고?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 그럼 제일 먼저 자유전자가 빠르게 데워지잖아요. 그럼 자유전자가 움직여가면서 얘를 데우고 움직여가면서 얘를 데우고 움직여가면서 얘를 데울 수 있어. 그래서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이 전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 열 전도성은 자, 자유전자가 직접 열을 전달합니다. 열을 이동시켜. 그러니까 열 전도성이 뭐다? 높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열 전도성이 미안합니다. 여기다 높다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열 도구로 쓰는 거, 프라이팬이라든지 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보자. 자, 우리 금속 결정들은요, 내가 막 두드려서 냄비로 만들 수 있고요, 막 두드려 더 얇게 피면 알루미늄 호일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펴지는 성질이 있어. 또는 살짝 녹여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 길게 가락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만들거나 철근을 만들거나 할 수 있지. 그런 성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성과 전성이라고 얘기해줬어. 근데 연성, 전성 나올 수도 있고요. 말로 풀어져서 뽑힘성, 펴짐성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연성이 바로 뽑힘성이죠. 긴 전선처럼 뽑혀진다. 그 다음에 전성은 펴진다. 두드리면은 프라이팬, 냄비처럼 알루미늄 호일처럼 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연성하고 전성이 있어. 이런 성질들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럼 내가 얘네들을 두들겨 줘야지 돼. 그치? 자, 그럼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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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온이 있고 그 사이를 누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자유전자들이 이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두들겨 망치로 탕탕탕탕 두드리게 되면 당연히 한쪽이 미끄러지면서 펴지겠지. 그치? 힘을 가하면 층이 미끄러지는 거야. 이거 두 층으로 돼 있던 것이 한 층으로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우리 이온 결합일 때는 얘네들이 미끄러지면서 한 층이 되고 나면 여기 같은 플러스들끼리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생긴다라 그래서 쭉 갈라지거나 쪼개진다라 그랬거든. 근데 이때 내가 자 충격에 의해서 펴지더라도 이 사이를 빠르게 누가 가서 연결해 주는 거야.
그치? 자유전자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사이를 자유전자가 계속 가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힘을 가해서, 자, 만약에 힘을 가하면, 이거는, 뭐, 층이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해주자. 자, 층이 미끄러져. 그럼 양이온 사이가 서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이온 사이를 자유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결합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결합이 깨지지 않고 얇게 펴질 수 있고 길게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자, 그다음 녹는 점. 우리 녹는 점은 계속해서 결합력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은 자, 원자 사이 아니면 분자 사이 결합력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금속 결합도 역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정전기적 인력은 조금 강한 편이라고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철, 마그네슘, 뭐 금속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해. 쉽게 녹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대부분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하겠죠. 우리 녹는 점이 높다라는 말 속에는 끓는 점은 더 높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줬어. 자, 근데 금속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누구야? 수은이야. 그치? 자, 수은은 액체로 존재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은 모두 다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모든 금속들의 녹는 점이 다 똑같으냐? 그건 또 아니겠지. 어떤 애는 더 높은 데서 녹을 거고 어떤 애는 좀 더 낮은 데서 녹아요. 그 이유가 결합력의 차이가 되는데 이 결합력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 자유전자 때문에 생겼어. 어떤 금속이 자유전자를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적게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면 결합력이 강해질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자유전자가 적으면 결합력은 약해지겠지. 그래서 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결합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합 자체도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금속의 녹는 점에 차이가 생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력이 강해질 거고 그럼 녹는 점이 높아질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 중에서 굉장히 무른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소화과학 시간에 칼로 막 쓱쓱 칼로 썰었더니 썰어지는 금속이 있었거든. 걔네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해. 그럼 걔네들은 자유전자가 많은 애들일까 적은 애들일까? 당연히 적은 애들이겠지. 걔네들이 바로 누구였어? 일족 원소들이 있었잖아. 나트륨, 리튬, 칼륨 여러분들 칼로 잘라봤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은 자 알카리 금속들은 자유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의 자유전자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 그래서 얘네들은 자 무른 금속이죠. 무르단 얘기는 녹는 점보다 그렇게 썩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금속 결합들도 자유전자와 그 금속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그럼 알고 보면 모든 결합이 다 정전기적 인력이네. 그치? 자,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그림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죠? 그림으로 봐주게 되면 나와라. 자, 여기 구리전선처럼 그다음에 알루미늄 포일처럼 연선과 전선되고요. 자, 망치로 땅땅땅 두드렸더니 얇게 펴지는데 그 사이를 자유전자들이 가서 막아주면서 결합을 시켜주면서 결합이 깨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 그 대부분의 금속들은 녹는 점이 조금 높아. 그래서 상온에서는 모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여기 예외적으로 수은만 자, 녹는 점이 영하 39도라는 얘기는 지금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금속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합을 한번 살펴봤다면, 자, 이제는 결합은 다 했어. 금속,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럼 이 결합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질들을 한번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자, 그게 바로 111쪽에 있는 거야. 자, 화학결합의 상대적인 세기를 한번 비교해 주는데 요거는 커다란 표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상대적인 세기도 그렇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표를 선생님이 이것도 일자로 쫙 되는 거 욕심내서 하고 싶지, 그치? 그렇지, 이렇게.
그려져라. 오케이. 자, 우리가 화학 결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온 결합, 그다음 하나는 공유 결합, 하나는 금속 결합. 자, 그리고 그럼 여기가 화학 결합이라고 쓰고, 와, 표는 반듯반듯한데 글씨가 너무 엉망이다. 여기는 이온 결합, 그다음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좀 넓게 만드세요. 그다음 금속 결합.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먼저 얘네들이 어떠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들은 이온 결정 3차원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 기억나죠? 자, 그리고 금속 결합은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공유 결합만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그치? 자, 공유 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머, 얘가 삐뚤어졌네요.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분자 결정, 그리고 하나가 공유 결정이었단 말이지. 자, 그럼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 속에는. 자, 이온 결정 속에 들어있는 거 알갱이 두 개야. 누구와 누구? 그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분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자 결정 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알갱이, 내가 이것만 똑 띄어도 물 맛이 난다라는 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 그랬거든. 근데 자, 공유 결정, 우리가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는 분자라는 알갱이가 없어. 그냥 원자가 계속 짜라락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원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한 금속은 당연히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겠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칸 쭉.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가장 대표적인 거 녹는 점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얘네들의 녹는 점은 결합력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온 결합은 높아. 높아. 그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존재한다 그랬었고, 자, 금속 결합도 역시 높아요. 그래,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 근데 공유 결합은 어떤 애들은 고체로 존재하고 어떤 애들은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 그랬었거든. 자, 얘네들이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애들은,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매우 높은 애들은 다이아몬드라든지 흑연이라든지 뭐 석연 같은 애들. 그래서 공유 결정들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분자 결정은 높은 편이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은 뭐 액체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기체로 존재하거나 또는 승화성 있는 물질들도 존재한다라 그랬었지. 그래서 야, 왜 여기 옆에는 잘 안 써지냐? 자, 상온에서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온 결합 굉장히 녹는 점이 높다 그랬으니까 대부분은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금속 결정도 대부분 다 고체로 존재한다 그랬고, 아까 예외는 아까 있었었고,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 당연히 매우 높으니까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분자 결정만 자, 낮은 애들이 있어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찍.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는 여기가 중요한데, 내가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이 얘네들이 금속인지 아니면 이온 결정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바로 여기예요. 전기. 미안. 자, 전기 전도성은 조금 더 칸이 필요해. 전기 전도성 해주고, 여기를 두 칸으로 나눠서, 우리 전기 전도성은 두 개로 나눠서 봤단 말이야. 항상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아니면 액체 상태에서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온 결합 같은 데는 여기는 수용액이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OX로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 이온 결합은요, 이온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흘려보내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이온이 움직여야지 전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거든? 근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고체에서는 이온이 움직이질 못해서 전기가 안 흘러. 근데 얘를 그대로 녹여서 용융 상태, 액체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물에 녹은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얘는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흐를 수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니까. 자, 근데 자, 분자 결정은요. 분자 결정이든 공유 결정이든 얘네들은 일반적인 성질로는 모두 다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흑연이라든지 탄소 동소체들은 흐른다. 이건 예외야. 일반적인 성질이 아니라. 자, 금속 결합은 그 자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모두 다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커다랗게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이 전기전도성이야. 고체든 액체든 싹 다 없다. 그러면 공유결합이고 고체는 없는데 액체는 있어. 흘러. 그러면은 이온결합. 둘 다 흘러. 그러면 금속결합이라고 해주면 되죠. 자, 이제 물에 한번 녹여볼까?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녹는 정도. 자, 우리 이온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소금 생각하라 그랬지. 얘는 잘 녹아요. 그치? 자, 그리고 분자 결정들은 물질에 따라 녹는 애가 있고 안 녹는 애가 있고, 자, 물질에 따라 조금 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쓰자. 자, 물질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누구는 절대 안 녹는다.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설거지 한다고 녹지 않아. 그치? 자, 얘네들은 녹지 않습니다. 금속들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역시 녹지 않는 성질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 공유결합 분자 결정 중에서 물질에 따라 잘 녹느냐 안 녹느냐는 이 뒤에 극성, 물질의 극성, 분자의 극성에 따라서 좀 다시 한번 그때 배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얘한테 힘을 가해보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온 결합 힘을 가하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맞붙게 돼. 그래서 쉽게 부서진다 그랬죠. 얘는 자, 부스러져요. 부스러진. 자, 그리고 분자 결정도 마찬가지지. 이 분자 결정도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은 약했어. 그래서 쉽게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끓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기화가 되거나 승화가 되거나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자, 내가 만약 고체로 상태로 존재하는 분자 결정을 망치로 내리친다. 그럼 얘는 쉽게 부스러져. 왜?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공유 결정들은 어마무지하게 단단하죠. 그치? 자, 그리고 이 금속 결정들도 당연히 단단해. 근데 두드리면 어떤 성질이 나온다고? 연성과 전성을 갖는다고. 펴지거나 뽑힌다고요. 그치? 자, 이런 성질이 있는 게 금속 결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거 안 했다.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걸 뭘 보자? 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얘네들이 갖는 얘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들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종류.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염화나트륨. 그치? 그 다음에 제습제로 쓰였던 우리가 왜 눈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분자 결정 굉장히 많죠. 분자들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몽땅 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탄소 동조세 중에서 다이아몬드라든지 흑연, 석영 뭐 이런 것들 알아주면 된다 그랬었고요. 자, 금속들은 철이라든지 뭐 금, 은, 구리 뭐 이런 등등은 모두 다 금속 결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결합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했는데 얘네들이 자, 결합력이 강하냐 약하냐는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소금하고 철을 둘째 놓고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이거든. 그럼 얘네들이 누가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해보면 돼? 녹여보면 돼. 그치? 그래서 녹여서 쉽게 녹으면 얘네 결합력이 약해서 쉽게 끊어지네?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와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한가 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녹는 점을 비교하게 되면 결합의 세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우린 녹는 점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얘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거 여기 네 가지 결정했어.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중에서 오라이. 자,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결정은 알고 있듯이 공유 결정이지. 그렇지? 다이아몬드는 거의 3,500도씨까지 가열해줘야 되고요. 흑연은 4,000도씨까지 가열해줘야지 녹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높은 게 바로 그치 이온 결정이야. 우리 소금 801도 외우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이 금속 결정이야. 자, 근데
여기 금속 결정하고 이온 결정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철 같은 것들은 한 1000도 이상씩 가열을 해줘야 녹거든. 근데 소금은 선생님 801도에서 녹는다며요. 그럼 이것도 바뀌잖아. 얘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특징은 이렇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녹는 점이 낮은 애가 분자 결정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결합력이 세다고? 아, 녹는 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럼 이 녹는 점을 이용을 해서 결합력의 세기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결정은 4가지인데 결합력의 세기는 결합은 3개거든요.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근데 여기서 했던 것 중에 여기가 예외적이었어. 우리 분자 결정으로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자, 물이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물을 가열해 주게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될 때 결합이 끊어지는 것은요. 절대 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치? 누가 끊어지는 거야? 물. 그럼 요 사이가 끊어지는 거란 말이지. 분자 사이에 인력이 끊어지는 거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요 공유 결합이 센지 안 센지는 분자 결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유 결정으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합력의 세기는 가장 결합이 센 게 공유 결합이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온 결합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가장 낮은 게 금속 결합. 이렇게 결합의 세기까지도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돼. 자, 요 결합의 세기에 대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책에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 여러분 책의 111쪽에 보게 되면 여기 그래프 나와 있고 상대적인 색이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유심히 잘 살펴봐 주세요. 자, 여기는 4가지 물질, 5가지 물질의 녹는 점이 비교되어 있어. 하나는 다이아몬드는 4000도가 넘어야 된대. 그치? 자, 그다음 선생님이 아까 다이아몬드 아까 계속 3500도라 그러지 않았냐? 4000도가 넘어야 되네요. 미안. 자, 다이아몬드는 4400도씨가 돼야지만 녹는데 어마무지하게 높은 거야. 자, 산화칼슘은 2600도씨가 되는 거고, 자, 산화알루미늄 2000도. 그다음 칼슘은 800도. 그다음 알루미늄은 600도 정도가 되면 텐데 우리가 자, 여기 다이아몬드는요. 무슨 결합 물질이야? 그렇지. 공유 결정이야. 그다음 산화칼슘은 CaO라고 쓰잖아요. 금속 비금속이네? 그럼 무슨 결정이야? 이온 결정이 될 거고. 자, 알루미늄에 산소가 붙었어. 자, 그럼 얘도 역시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정. 자, 칼슘만 있어요. 얘는 금속이겠지?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역시 금속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을수록 결합력이 어떻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이 공유 결정이 가장 세니까 공유 결합이 가장 세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합력의 세기까지 비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결합의 세기 화학 결합의 종류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고, 자,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공유 결합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공유 결합에 대한 특징들이고 분자에 대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공유 결합 중에서 분자 결정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었죠. 자, 그래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성질들을 우리가 공유된 전자쌍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결합의 극성이란 단원이 되게 되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많은 분량이라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란 단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책은 11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번호 순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결합의 자, 극성이라는 게 있어. 자,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극성의 반대는 당연히 무극성이야. 어떤 분자들은 극성이 있고 어떤 분자들은 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결합의 극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전기 음성도라는 거예요. 자, 전기 음성도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좀 띠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요 전기 음성도의 정의를 내려보자. 자, 얘네들은 공유 결합한 물질들이 있어. 자, 우리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원자 사이에 전자를 가운데다 놓고 공동 소유하자. 우리가 그게 공유 결합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같이 내놨기 때문에 그 공동 소유된 전자쌍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동이야. 근데 요 전자쌍하고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전기적 인력은 자,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했어. 그럼 이쪽에 있는 원자 핵과
원자 핵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이 양성자가 굉장히 좀 강해. 응? 강해. 그러면 공유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자꾸만 잡아 당기려고 하겠지. 당기려는 의도가 없어서 자꾸만 자기한테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공평하게 놓고 썼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치우침이 생겨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전자를 가져온 느낌이야. 그치? 그럼 옆에 있는 전자를 뺏긴 느낌이야. 그럼 나는 자 전자를 가져와서 약간 마이너스 성질을 띈 것 같은 느낌. 자 옆에 있는 애는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를 띈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공유결합은 정기적인 성질이 없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중성이어야 되는데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극성을 띄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만약 양쪽에 땡기는 성질이 똑같아. 전자를 공유전의 전자를 똑같은 힘으로 땡겨. 그럼 어느 한쪽을 안 치우치겠지. 치우치짐이 생기지 않으면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생겨요. 그건 우리가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 정도를 우리는 요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은 공동 소유였는데 이 공유 전자쌍을 한쪽에가 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 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 이 전자를 누군가가 더 잡아당기는데 너보다 내가 더 잘 세게 잡아당기네. 이 상대적인 세기만을 나타내 준 것을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얘는 상대적인 힘이야. 네가 나보다 세, 내가 쟤보다는 약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위가 없어요. 누구보다 세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단위가 없어. 우리 이거 언제도 배웠냐면 원자량, 분자량 할 때 썼어. 그치? 자, 우리 원자량은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무겁다, 몇 배 가볍다로 나타내 준 거지. 그램이라든지 단위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누구는 있었냐면 누구보다 몇 배 가벼워, 누구보다 몇 배 무거운 있었어. 기준은 있었단 말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단위는 없지만 기준은 있어요. 우리 원자량 누굴 기준으로 했어? 그치? 자,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듯이, 자, 여기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누구 한 과학자에 의해서 기준을 그냥 팍 정해놨어. 자, 요 기준은 누구를 해주냐면, 자, 폴링이라는 과학자가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플루오린 있어. 9번. 자,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가 제일 크다라고 한 거야. 즉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를 전자들 잡아당긴 성질들 딱 비교해봤더니 누가 제일 세다? 이 플루오린이 제일 세. 근데 그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몇으로 정해놨다? 4로 정해놓은 거야. 4.0으로. 그래서 얘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한 건데 플루오린보다 강한 건 없어. 그러니까 다 약하겠지. 그치?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를 4.0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뒤쪽에 어떠한 단위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공유 결합상에서 공유 전자 쌍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성질이란 말이지.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에서만 전기 음성도를 가져.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그 누구랑도 결합을 하지 않는 애가 하나 있었잖아. 걔가 누구야? 그치? 18쪽이에요. 그래서 18쪽 원소들은요. 제외야. 왜? 얘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8조 원소들,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들은요, 전기 음성도가 없어요. 걔네들은 얼마라고 지정해 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요 전기 음성도도 주기율표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전기 음성도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주기적인 성질을 알아볼 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죠. 자, 우리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같은 족은 세로 줄였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지 껍질 수가 하나씩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같은 족에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진다 그랬었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핵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는 원자가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멀어지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력은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가 원자핵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는 것이 원자핵과 공유된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세지는 거였었단 말이야.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잡아당긴 성질도 강해질 거고, 그래서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니지. 족이 커지니까 미안. 자,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자, 전자 사이의 인력은 점점 감소될 거야. 멀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 음성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감소한다. 가 되면 돼요. 이게 같은 족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줄기울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같은 주기에서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로줄이야. 그러면 껍질 수는 변화가 없죠. 껍질 수는 변화 없는 대신에 양성자 수가 하나하나씩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때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였다? 껍질 수는 달라지지 않는데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양성자 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커. 그치?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야. 그걸 우리는 유효핵전화라고 얘기해줬다. 자,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자,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조금씩 원자 반지름은 감소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은 원자 반지름이 조금씩 수축한다 그랬었다.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면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은 증가할 거예요. 인력이 증가하니까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라는 성질이 크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주기율표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누구는 제외해야 돼? 그렇지. 여기에 로그 18쪽이 있었던 거야. 요거는 없다라고 가정하지. 우린 전기 음성도도 18쪽은 예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 그랬더니 껍질이 많아져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해.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럼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주면 돼. 그럼 유효핵전화가 하나하나씩 커지니까 여기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그럼 당연히 이거 같은 족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해진다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곳은 가장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꼭대기에 있는 여기 있는 애야. 이게 바로 누구야? 그치, 플루오린이고요. 폴링이 플루오린을 전기 음성도 4라고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아래쪽에 있는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비금속들이죠. 비금속들은 대부분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이 반대쪽에 있는 자, 금속들은 자, 전기 음성도가 작은 효과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 전기 음성도는 당연히 금속보다는 비금속의 전기 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비금속들은 전기 음성도가 한 2.0 이상 정도가 되게 되고요. 자, 금속들은 2.0 아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기준 자체가 한 2.0 정도로 나타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강하면 얻기도 쉽게 되는 거고,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은 잡아당기는 성질이 약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전기 음성도에도 주기적인 성질이 있어. 그래서 주기적인 성질을 자, 우리가 그 주기율표상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봐주게 되면 112쪽에 주기율표에 그림이 나와 있지. 자, 주기율표에서 18쪽은 당연히 빠져 있고요.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게 여기는 플루오린 4라고 나와 있어. 자, 플루오린 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쭉 어느 쪽으로 가주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플로린 옆에 있는 산소는 3.5가 되고요. 그치? 질소는 3.0이 되고 탄소는 2.5, 붕소는 2.0. 즉 아래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씩 전기 음성도가 감소하냐면 0.5씩 감소를 해요. 이거는 첫째 줄에 이 주기는 그냥 쭉 규칙이야. 0.5씩 쭉 감소를 해서 여기 리튬 1까지 쭉 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당연히 다 감소할 거야. 그래서 자, 플로린에서 염소로 내려올 때 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대부분 하나씩 줄어들었어. 근데 3주기에 있는 애들은 염소에서 황으로 오고 황에서 인으로 갈수록 0.5씩 줄어들진 않아. 규칙적이진 않아. 하지만 대체적으로 쭉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우린 이 주기율표에서 가장 또 눈여겨 봐줘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여기 있는 수소라 그랬어. 수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붙어 있음에 불구하고 얘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얘는 주기율표 그 전기음성도가 2.1로 나와 있다. 자, 수소는 대부분의 물질들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전기음성도가 수소가 2.1 정도 된다라는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금속은 2.0보다 전기음성도가 작고 비금속은 2.0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줬죠. 거의 그 중간 기준점에 되는 게 바로 요 수소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금속들은 대부분 1점대를 향하고 있고요. 비금속들은 2점대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내신 같은 느낌인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돼. 우리가 항상 주기율표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그래프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여기는 전기 음성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우린 2주기에는 해볼까? 2주기에 가장 큰 애가 이제 플로린이었어. 자, 플로린에서 산소로 가고 질소로 가고 그다음에 탄소로 가고 일괄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요게 플로린 여기 나타내주는 붕소까지만 나타내주자. 그럼 얘네들이 2주기 원소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이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커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치? 플로린 쪽으로.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여기를 붕소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금속들은 좀 제외하고 비금속을 그려줬을 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 같이 그려주게 되면 만약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라고 생각하면 17족 원소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자. 또 하나만 더 원자 번호 전기음성도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플로린 쪽이 될 거고 플로린에서 내려오는 염소 밑에는 브로민이 있을 거고 브로민 밑에는 아이오딘이 있을 거고 얘네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이건 전기음성도의 정의만 내려준 거고 이 전기음성도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공유결합한 물질들이 어떻게 극성을 띠는지 어떻게 무극성을 띠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수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영상은 클래스룸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봐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 수업할 때는 대면으로 수업을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